지구상에서 상하지 않는 유일한 식품 꿀은 자기 전에 한 스푼 꿀을 먹으면 암과 관절 통증이 싹 없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꿀은 고대 그리스에서 신의 음식이라 불리기도 하고, 몸에 좋은 꿀은 천연 항생제, 천연 소화제, 천연 피로 회복제로 보약보다 좋은데요. 꿀은 꿀벌이 꽃피는 식물에서 가져온 꿀과 벌의 효소가 합쳐져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포도당과 당분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산, 항산화제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꿀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5가지, 그리고 꿀을 드실 때 주의하실 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꿀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꿀의 효능은 첫 번째,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꿀은 염증 매개체인 사이토카인을 생성을 억제해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데요. 임상종양학 저널에 꿀의 항균 성분은 헬리코박터균과 항산화 성분이 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사멸을 유도해 암세포 증식 억제의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및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당뇨에 도움이 됩니다. 설탕은 분자가 크기 때문에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이나 과당으로 분해되어 흡수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슐린이나 칼슘, 비타민을 소모하고 혈당을 높이는데요. 반면 꿀은 소화와 분해 과정을 이미 거친 상태로 작은 단당류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소화 과정 없이 곧바로 몸에 흡수되어 빠른 에너지원이 됩니다. 설탕이나 다른 당뇨에 비해 인슐린 수치를 덜 올려주기 때문에 당 관리에 훨씬 더 좋은데요. 꿀의 단맛은 천연 당분으로 설탕과 다르게 혈당 지수가 45에서 64 사이로 일반적으로 낮아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약용식품 저널 연구에서는 꿀이 혈당 수치를 개선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꿀에 포함된 황산화 물질과 폴리페놀이 혈중 지질 수치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데요. 따라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꿀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우리 몸 세포를 보호해주고 혈관 손상을 예방합니다. 네 번째, 면역력에 좋습니다. 꿀 속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쑥쑥 높여줘 감기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켜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에 포함된 비타민C, 다양한 미네랄 등 꿀의 항균 성분, 특히 아연과 셀레늄은 면역 체계를 강화해 감염을 예방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해 체내의 염증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꿀이 우리 몸에 좋은 효능이 가득하지만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하는 것과 함께 드시면 좋은 조합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꿀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꿀과 상반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부는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속이 차가운 분들이나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께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와 꿀이 만나면 두부의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는 트립신 억제제 성분이 있어 소화를 어렵게 만드는데요. 꿀 속의 당분과 두부의 단백질이 만나면 장 속에서 발효가 되어 복부 팽만감이나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화가 덜 된 식품을 억지로 먹는 것과 같아서
위장이 약해진 분들은 두부와 꿀을 절대 함께 드시지 마시고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꿀과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두 번째는 녹차와 홍차입니다. 녹차와 홍차를 마실 때 달콤함과 풍미를 더하기 위해 꿀을 넣어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녹차와 홍차의 풍부한 폴리페놀 일종인 탄닌 성분은 꿀과는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천연 항산화 물질로 유명하지만 꿀과 같이 먹으면 철분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는 체내에서 꿀을 풍부한 철분과 탄닌이 만나게 되면 몸속에서 흡수되지 않은 침전 물질이 몸 밖으로 그대로 배출시키는데요. 이렇게 배출만 된다면 영양소 손실만 발생하여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즐겨 마실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빈혈과 변비를 유발할 수 있고 지속될 경우 탈모까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차를 마실 때 꿀을 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꿀이 들어간 음식과도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꿀과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세 번째,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휘발성 성분이 있어 체내에서 가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꿀과 함께 섭취하면 심한 복부 팽만감과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또한 양파의 비타민과 식물성 화합물이 꿀의 영양소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합니다. 그럼 꿀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마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점점 잠을 자도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지시지요? 이럴 때 꿀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기침과 가래를 잠재우고 면역력과 원기 회복에 좋은 보약이 되는데요. 꿀은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각종 질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여 병균이 몸속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 염증을 유발하는 대장균이나 곰팡이균 등을 제거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항암식품 1위로 간암, 폐암 등 각종 암 발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은 그 자체로도 건강하지만 꿀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요. 꿀 속의 티아민과 마늘 속의 알리신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강력한 피로회복 성분이 생깁니다. 많이 알려진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가 이 성분이고 체내 흡수율이 최대 20배까지 증가하여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가에 큰 도움을 주고 꿀과 마늘 한 스푼이면 홍삼 한 뿌리를 먹은 만큼의 기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생마늘 먹기가 어려운데 꿀과 함께 먹으면 마늘을 더 쉽게 먹을 수 있는데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열에 약해서 익히는 것을 고민하신 분 계시죠? 그런데 마늘을 익히면 항산화 물질이 약 50배, 폴리페놀이 7배 이상 활성화되어 몸에 더 좋고 체내 노폐물 배출을 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생마늘을 익혔다고 해서 좋은 성분이 사라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익힌 마늘이 생마늘보다 더 좋습니다. 꾸준히 먹기만 해도 몸이 좋아지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익힌 마늘로 몸에 좋은 꿀마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꿀마늘 레시피가 있는데요. 먼저 깐 마늘을 깨끗한 물에 씻어 체에 받쳐 물기를 빼고 마늘을 찜기에 넣고 10분간 쪄준 후 꺼낸 마늘을 키친타월 위에 올려 한 김 식힌 후 수분을 제거하고 열탕 소독한 용기에 마늘을 넣고 꿀은 마늘이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꿀 마늘은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요. 마늘을 하루에 한 스푼 그냥 드시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꿀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 계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손발이 저리고 관절이 아프신 분들 많으시지요? 이럴 때 꿀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계피와 항균, 항염 작용을 하는 꿀과
계피를 같이 먹으면 지긋지긋한 관절염의 최고인 보약이 됩니다. 특히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다리 관절과 말초신경에 주로 작용해서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 관절 통증 등 진통 완화의 효능이 좋습니다. 실제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00명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매일 아침 식사 전 꿀과 계피가루를 먹게 한 결과 일주일 후 73명이 관절염 완화가 되었으며 한 달 후에는 거의 모든 환자가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는 가볍게 걷거나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던 사람마저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국제암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계피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에서 암세포의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4주 후에는 크기가 80%까지 작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관절 부위가 시리고 통증이 있을 때 꿀 계피차를 만들어 드시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꿀 2큰술에 계피가루 3분의 1큰술을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 하루 한 잔씩 마시면 좋습니다. 꿀 속의 비타민과 효소는 열에 매우 약하므로 따뜻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신다면 무릎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면역이 약해지기 쉬운 시기 기침, 가래도 걱정되지만 몸이 냉하고 오래된 염증 때문에 고민이신 분 계신가요? 따뜻한 꿀 계피차를 꾸준히 드시면 감기 예방과 기침, 가래에 큰 도움이 되고 보약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꿀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배입니다. 면역이 약해지기 쉬운 시기 기침, 가래도 걱정되고 오래된 관절염 때문에 고민이신 계신가요? 꿀과 배는 각각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막아주는 항산화제가 풍부한데요.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요. 배에 포함된 뮤신은 목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꿀은 기침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배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비타민C가 꿀에 있는 다양한 미네랄을 만났을 때 우리 몸의 방어력을 한층 끌어올려 면역력을 크게 향상시켜 주는데요. 특히 기침이나 감기에 걸리신 분들에게 꿀과 배 조합이 매우 좋습니다. 배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장 운동을 도와서 소화를 촉진하고 꿀은 프로바이오틱 작용을 통해 장내에 유용한 미생물의 성장을 도와줘서 소화가 잘 되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꿀과 배도 함께 섭취하기 좋은 레시피 추천해드리면 배꿀찜입니다. 배를 깨끗이 씻은 다음 속을 파내고 그릇 모양을 만들어 파낸 배 속을 조각조각 잘라서 다시 배 그릇 안에 넣어 주시고요. 배를 찜기에 놓고 약한 불로 40분 정도 찝니다. 배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찌면 완성이고요. 마지막으로 꿀이 열에 약해서 조금 식힌 후 그릇 안에 꿀을 넣어서 잘 섞어 드시면 됩니다. 꿀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항암 염증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배와 마찬가지로 꿀과 생강 조합도 특히 기침이나 가래와 같은 호흡기 문제를 완화시켜 줍니다. 생강은 기관지를 확장시켜 호흡기를 편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생강이 좋다고 하는데요. 꿀은 호흡기 점막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에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꿀과 생강 레시피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꿀 생강청이 있는데요. 생강과 꿀, 깨끗한 병을 준비해 두고 생강은 1시간 정도 물에 불려두면 껍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생강의 껍질을 벗긴 후 적당히 썰어서 믹서기에 넣고 다져주시고요. 생강과 꿀의 비율을 1:1로 넣어서 용기에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잘 섞어서 하루 정도 실온 보관 후
냉장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꿀 생강청을 기침이 나오면 바로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도 좋고, 평소에는 그냥 숟가락으로 바로 떠서 드셔도 피로 회복에 매우 좋습니다. 꿀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5번째는 무입니다. 무의 약간 매운맛은 시니그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시니그린은 기관지 점막의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점막 표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섭취하면 가래가 더 쉽게 배출되고 호흡이 편해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무와 꿀을 같이 먹으면 무의 매운맛이 기관지를 청소하고 꿀의 항염 작용이 기침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제거해 줍니다. 무는 목의 통증을 완화하고 해열 작용을 하고, 꿀은 항염 효과로 폐의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가 만나면 감기약을 먹는 것보다 더 빠르고 기침과 가래가 나아질 수 있는데요. 그러면 무와 꿀을 함께 섭취하기 좋은 무꿀즙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꿀즙 만드는 건 엄청 간단한데요. 물을 깨끗하게 씻고 꼭 껍질째 채를 썰어줍니다. 이때 얇게 채를 썰어 열탕 소독한 깨끗한 병에 담고 꿀을 부어줍니다.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 보관하고 숙성시키면 진한 무꿀즙이 만들어지는데요. 무꿀즙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거나 그냥 차가운 채로 한 스푼씩 드시면 됩니다. 꿀은 최악의 궁합인 음식과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드실 때 주의사항을 꼭 지켜서 먹어야 하는 식품이기도 한데요.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꿀에는 보톨리누스 포자가 포함될 수 있어 영아의 면역 체계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보톨리누스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데요. 꿀도 먹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꿀은 설탕에 비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긴 하지만 과다 섭취 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으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일부 사람에게 알러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두드러기나 가려움증과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처음 섭취할 때는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확인한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스푼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하루 섭취량은 25g 정도가 적당합니다. 꿀은 보관할 때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에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고, 결정이 생기지 않도록 16도 이상 온도에서 보관하며 낮은 온도에서는 결정이 생겨 딱딱해지므로 먹기가 불편해지는데, 이는 변질된 것이 아니고 약한 불에 살짝 녹여서 드시면 됩니다. 꿀은 종류가 다양한 만큼 좋은 꿀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천연 벌꿀은 꿀벌들이 꽃에서 채집한 꿀을 저장해 만든 꿀이며, 반대로 사양 벌꿀은 꿀벌들에게 설탕을 먹여 채집한 벌꿀입니다. 천연 꿀을 고르는 꿀팁은 육안으로는 사양 꿀과 천연 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2017년부터 사양 꿀 경우 반드시 제품에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은 꿀병에 붙은 라벨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라벨지의 꿀 순도를 나타내는 탄소 동위원소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식약처 기준 마이너스 23.5%, 한국양봉농협에서는 마이너스 22.5% 이하인 숫자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탄소 동위원소비 숫자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만 제품에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꼭 확인하신 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꿀은 산성이기 때문에 수저를 사용할 때 나무나 플라스틱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스텐 수전을 사용할 경우 꿀이 철의 산화작용으로 꿀에 좋은 성분을 수저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끗한 수저로 사용하셔야 하는데, 꿀에 침이나 물이 들어가면 효모가 번식해서 꿀이 상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면역력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꿀을 드시면 어떤 보약보다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꿀은 천연 항상제,
천연 소화제, 천연 피로회복제로 보약 같은 꿀인데요. 보약 같은 꿀 안전하게 드시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